네, 성공 취업의 로드맵을 제시합니다. 안녕하세요. 직무를 찾아라의 이지연입니다. 네, 최근 취업 준비생들을 대상으로 취업 스펙 인식 현황에 대해서 설문조사가 이뤄졌는데요. 취업을 위해서 가장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스펙 1순위는요. 바로 인턴과 직무 경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벌이나 학점, 어학연수 등을 중요시했던 예전과는 달리요. 이제는 취업 준비생들이 직무 경험을 가장 중시한다는 점 무척 흥미로운 변화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취업 전의 직무 경험은 물론 입사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이 직무가 나에게 잘 맞는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좋은 기준이 되기 때문에 더 중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직무를 선택하기 전에 해야 할 일 바로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알아내는 일일 것 같은데요. 저희 직무를 찾아라에서는 적성 검사를 바탕으로 직업을 추천해드리고 있죠. 저희와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요. 지역번호 02-845-1901번, 845-1901번으로 전화 주시면 신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직무를 찾아라 함께해 주시는 분 소개를 해드릴게요. 부천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최수연 진로상담사 최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월요일인데 이렇게 찾아오셨는데요. 현재 직장에서 이 청소년들의 진로 상담을 좀 해주시고 계시잖아요. 네. 사실 요즘 청소년들 고민이 많을 때예요, 그렇죠? 그렇죠. 게다가 그 고민이 굉장히 깊고 다양하다 이렇게 들었는데 가장 고민하는 부분 어떤 부분인가요? 아무래도 취업난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이전 같은 경우에는 나의 적성이나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았다면 최근 들어서는 안정적인 직업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취업이 잘 되는 학과가 어떤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한 친구들이 많아졌다라는 게 조금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청소년 가장 큰 꿈을 키울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현실적으로 안정적인 직업을 찾아 나선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안타깝게만 느껴집니다. 하지만 저희 직무를 찾아라 통해서요. 현실과 이상의 괴리를 좁힐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꿈을 위한 첫걸음 직무를 찾아라. 그럼 오늘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의 주인공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직무를 찾아라의 주인공은요. 현재 문예창작학과 3학년에 재학하고 있는 남학생입니다. 지금 작가를 꿈꾸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신의 적성과 잘 맞는지 또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지 이런저런 고민이 많아서 오늘 직무를 찾아라를 찾게 됐다고 하는데 사실 오늘 이 오프닝에서 이 꿈을 꾸지 못하고 안정적인 직장을 찾는 친구들이 많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작가를 꿈꾸고 있다라는 점은 크게 높이 살 만한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문예창작학과 학생의 상담은 처음으로 해보는 것 같은데 문예창작과는 국어 국문학과랑은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정확히 어떤 공부를 하는 곳인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문예창작과는 문학창작 이론과 실기 교육을 통해서 유능한 시인이나 작가들을 배출하는 학과입니다. 네. 근데 이제 최근에는 문화예술이나 미디어 등과 같이 그 부분을 융합시켜서요. 미디어나 출판, 광고, 카피라이터 등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학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작가만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도 진출 분야가 다양한 것 같습니다. 네. 졸업 이후에는 또 어떤 길을 걷게 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소설가나 시인, 비평가와 같은 문학인들 이외에도요. 네. 우리가 여기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방송 작가라든지 그렇죠. 아니면은 출판인, 카피라이터 등으로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주인공은 작가를 꿈꾸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 작가라는 직업도 또 굉장히 다양해요. 그렇죠? 네. 범위도 넓고요. 또 어떤 작가인지에 따라서 요구되고 있는 성향도 다를 것 같은데 먼저 맞아요. 적성 검사 결과가 중요하겠죠? 한번 살펴볼까요? 네, 오늘의 주인공 인적성 검사를 함께 살펴보시면요. 직업 흥미 같은 경우에는 예술형과 사회형으로 나타났어요. 예술형 하면 또 작가하고 잘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 드는데 맞죠? 그렇죠. 예술형의 대표적인 직무 분야가 바로 작가인데요. 네. 아무래도 예술형이다 보니까 조금 창의적이고 자신을 표현하는 것에 흥미가 많은 친구로 보여져요. 또 네. 사회형이 있다 보니까 혼자서 무언가 일을 하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같이 무언가 업무를 하는 것에 흥미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오늘 주인공의 강점, 적성 요소가 또 중요할 것 같은데 살펴보죠. 네, 오늘의 친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점이 많은 친구예요. 네. 그래서 보시면은 다양한 분야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는데 먼저 추리력과 공간지각력 같은 경우에는 최상 수준으로 아주 높게 나타났어요. 네, 추리력이 제일 높으면 추리 소설 잘 쓸 수 있지 않을까? 물론 그런 부분들도 당연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추리력은 다양한 일상생활에서의 정보를 좀 논리적으로 조합하고 네. 추론하는 능력이 굉장히 우수하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 이외에도 사물지각력이라든지 집중력 또한 상수준으로 나왔기 때문에 네. 무언가 한 분야에 진드간이 앉아서 집중하는 것도 굉장히 잘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득하게 앉아서 글 써야 되니까 잘 어울릴 것 같다 이런 생각도 그렇죠. 듭니다. 사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또 강점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친구인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무래도 작가가 좀 기질과 잘 맞는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맞는 것 같죠. 네. 성격적인 특성이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성격적인 특성을 함께 살펴보시면 좀 다른 사람들과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선호하고요. 좀 다른 사람들을 좀 적극적으로 배려하고 뭔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라면 그 사람들에게 기꺼이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따뜻한 성향으로 보여집니다. 따뜻한 성향을 가진 오늘의 주인공 마지막으로 이 직업에 대한 가치관도 또 빼놓을 수가 없죠. 네, 오늘의 친구 직업 가치관을 함께 살펴보시면 네. 성취와 지식 추구 그리고 인정 이렇게 세 가지 요소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렇군요. 성취와 지식 추구, 인정까지 사실 몸과 마음의 안정, 뭐 여유 이런 거 찾으면 작가 힘들지도 모른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렇죠. 싶었는데 어쩐지 들으면 들을수록 작가와 잘 맞는 그런 학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공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적성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고 함께 일하는 일들도 좋아하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자신을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좋아하는 친구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생각이나 가치관 등을 좀 글과 같은 예술 분야를 통해서 전달하는 분야도 굉장히 잘 어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오늘 이 학생의 전공인 문예창작과랑도 잘 맞는 것 같고 또 작가라는 직업도 잘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일단 오늘 학생에게 추천한 직업이 무척 궁금합니다. 사실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되는데요. 한번 첫 번째 추천 직업부터 들어볼까요? 네, 제 첫 번째로 추천드리고 싶은 직업은 방송작가입니다. 네, 방송작가 하면 저희랑 맨날 같이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실 아주 친숙하게 느껴지긴 하는데요. 그래도 최쌤이 한 번 더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방송작가란 라디오나 TV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구성하고 기획하고 거기에 필요한 대본들을 집필하는 직무군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다방면으로 사람들도 만나고 뭐 필요한 콘텐츠가 있다면 그런 아이디어 회의에도 굉장히 참여를 잘해야 하고 여러 가지 다방면의 팔방미인적인 직업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우리 작가님이 팔방미인이잖아요. 역시 이 그쵸. 직업을 딱 맞으신 분인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추천 직업도 궁금한데 한번 들어볼까요? 네, 두 번째로 추천해드리고 싶은 직무 분야는 기자입니다. 아, 기자요? 기자 사실 아까 봤더니 검사별 추천 직업에 사실 두 번이나 떴어요. 강점 요소랑 흥미 요소에 떴던 것 그렇죠. 같은데 사실 기자하면 분야도 되게 다양하고 또 글도 잘 써야 되고 정의감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런 등등이 떠오르는데 오늘 주인공에게 잘 맞는 부분이 있었나요? 그렇죠. 일단은 흥미 분야에서도 살펴보면 예술형과 사회형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회 현상이나 다른 사람들의 게 굉장히 관심이 많은 친구예요. 또 강점으로 보자면 집중력이라든지 아니면 무언가 추리력도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물이나 사건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것들을 글을 통해서 굉장히 논리적으로 잘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기자라는 직업을 추천해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논리적으로 잘 글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 기자의 직업과 잘 맞는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마지막 직업도 또 궁금해요. 어떤 직업 추천됐나요? 네, 마지막으로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직업은 엔터테인먼트 스토리텔링 작가입니다. 아, 이름이 너무 어려워요. 그쵸? 엔터테인먼트 스토리텔링 작가. 이름이 되게 화려한데 이거 뭐 하는 일일까요? 일단은 우리가 접하게 되는 여러 가지 디지털 콘텐츠들의 스토리텔링을 입히는 직무 분야예요. 그래서 네. 쉽게 말씀드리자면 여러 가지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흔히 좋아하는 아이돌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디지털 상품들의 스토리를 입혀서 그것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상품을 잘 판매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작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시대에서 좀 요구하고 있는 그런 작가가 아닐까 네.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또 오늘 주인공이 미리 저희 이 직무를 찾아라에 미리 질문을 좀 보내왔다고 합니다. 사전에 보내온 질문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문예창작학과 학생입니다. 저는 현재 소설가를 꿈꾸고 있는데요. 소설가가 되려면 아카데미 등의 수료 과정이 필요한지 또 아카데미를 나오는 게 소설가가 되는데 도움이 될지 궁금합니다. 오늘 주인공은 작가 중에서도 소설가를 꿈꾸고 있다 이렇게 들었는데 세 번째 추천 직업이었던 스토리텔링 작가와 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일단 소설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실 막막하게 느끼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문학 관련 학과를 대학에서 졸업하는 것이 조금 유리하고요. 네. 그 다음에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각 언론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모전을 통해서 등단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등단 사실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미 학교에서 문예창작과를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아카데미 다니는 게 뭐 필요할까요? 사실은 아카데미보다는 소설가가 되려면 등단을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방법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카데미보다는 무언가 습작을 하거나 다양한 작품들을 많이 읽고 또 많이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표현해 보면서 등단을 준비하는 게 훨씬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요.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첫 번째로 추천해드렸던 방송 작가가 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방송 작가를 하게 되면 아카데미 수료가 더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두 번째 질문도 준비돼 있다고 하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네. 현재 소설 공모전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소설가가 되려면 공모전 외에 어떤 부분을 미리 준비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네, 공모전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질문을 보내왔는데 소설가가 되려면 공모전 말고 또 어떤 걸 미리 준비하면 좋을지를 물어봤습니다. 소설가 하면 왠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좀 남달라할 것 같고요. 또 그 생각을 잘 정리해서 표현하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고 또 이야기도 끌고 나가는 힘도 있어야 하잖아요. 최 쌤이 좀 미리 준비하면 좋을 것들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막막한 부분이에요. 네. 소설가라는 직업이 무언가 정해진 규칙이 있거나 무언가를 준비해야 되는 스펙이 필요한 직업이 아니고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많은 고민을 해보고 그것들을 자신이 글로 표현해 보면서 네. 어떻게 효과적으로 잘 전달할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직무군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드릴 수 있는 조언은 많이 읽고 쓰고 생각하고 그것들을 표현해 가면서 연습해 보는 습작을 많이 해보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사실 막 시험 범위가 있어서 공부해서 시험 보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더욱더 상담이 조금 모호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네. 역시 작가가 되면 많이 읽고 쓰고 습작을 써봐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주인공 소설가가 되고 싶은 남학생을 만나봤는데요. 오늘 최 쌤이 주신 조언과 또 이런 상담을 바탕으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요 아르바이트 채용 소식을 또 살펴봐야 되겠죠. 김수민 캐스터가 아르바이트 플러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민 캐스터 나와주시죠.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플러스 김수민입니다. 다양한 아르바이트 소식들 살펴보는 시간이죠. 요즘 대학생들은 대부분 아르바이트를 경험해 본다고 하는데요. 용돈을 벌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인맥을 쌓고 적성을 찾기에도 좋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회에 진출해보기 전에 자신과 잘 맞는 직무 분야를 찾기에 좋은 기회라고 하니까요. 오늘 준비한 소식들 관심 있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 서울시 송파구에 위치한 주시 신천역점의 채용 소식입니다. 주시에서는 캐셔 및 음료 제조를 담당할 아르바이트 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근무요일과 근무 시간 모두 협의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면접 시에 꼭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모집 인원은 4명입니다. 근무 지역은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에 위치한 주시에서 근무를 하시게 되고요. 지원 자격 살펴보면요. 학력과 성별은 무관하지만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20세 이상부터 30세 이하이신 분들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급여는 시급 5,580원입니다. 접수 방법은 상시 모집으로 나와 있고요. 제출 서류로 이력서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마감일은 상시 모집으로 나와 있으니까요. 접수 마감일 꼭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채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알바몬 홈페이지를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LG U+의 채용 소식입니다. LG U+에서는 사무 보조를 담당할 아르바이트 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근무요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근무가 가능하셔야 하고요. 근무 시간 살펴보면요. 오전 10시 30분부터 저녁 7시 30분까지입니다. 모집 인원은 2명입니다. 근무하실 지역은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LG U+에서 근무를 하시게 되고요. 지원 자격 살펴보면요. 성별은 무관하지만 고졸 이상의 학력이 있으신 분만 지원을 가능합니다. 또 나이 제한이 있는데요. 20세 이상부터 29세 이하이신 분들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급여는 시급 5,580원입니다. 접수 방법은 온라인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제출 서류로 이력서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접수 마감일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시 모집이기 때문에 서둘러서 지원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채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알바몬 홈페이지를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시 송파구에 위치한 베스킨라빈스의 채용 소식입니다. 베스킨라빈스에서는 판매 및 매장 관리를 담당할 아르바이트 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근무요일은 월요일, 일주일에 하루만 근무를 하시면 되고요. 근무 시간은 오후 6시부터 저녁 12시까지입니다. 모집 인원은 1명입니다. 근무하실 지역은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에 위치한 베스킨라빈스에서 근무를 하시게 되고요. 지원 자격 살펴보면요. 여성분만 지원을 받고 있고요.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또 나이 제한이 있는데요. 23세 이상부터 27세 이하이신 분들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급여는 시급 5,700원입니다. 접수 방법은 유선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를 알바몬 홈페이지에서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출 서류로 이력서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마감일은 11월 3일까지입니다. 채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알바몬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시 강북구에 위치한 올리브영의 채용 소식입니다. 화면을 통해 살펴보시죠. 올리브영에서는 매장 관리 및 판매를 담당할 아르바이트 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근무요일은 토요일과 일요일, 주말 근무가 가능하셔야 하고요. 근무 시간은 오후 3시부터 저녁 11시 30분까지입니다. 모집 인원은 미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무하실 지역은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에 위치한 올리브영에서 근무를 하시게 되고요. 지원 자격 살펴보면요. 학력과 성별, 연령 모두 무관하게 채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급여는 시급 6,700원입니다. 접수 방법은 온라인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제출 서류 이력서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접수 마감일은 11월 14일까지입니다. 채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알바몬 홈페이지를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뚜레쥬르의 채용 소식입니다. 뚜레쥬르에서는 매장 관리 및 판매를 담당할 아르바이트 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근무요일은 토요일과 일요일, 주말 근무가 가능하셔야 하고요. 근무 시간은 오후 3시부터 저녁 11시까지입니다. 모집 인원은 1명입니다. 근무하실 지역은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뚜레쥬르에서 근무를 하시게 되고요. 지원 자격 살펴보면요. 학력은 무관하지만 여성분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또 나이 제한이 있는데요. 20세 이상부터 35세 이하이신 분들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급여는 시급 6,200원입니다. 접수 방법은 온라인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제출 서류로 이력서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접수 마감일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시 모집이기 때문에 서둘러서 지원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채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알바몬 홈페이지를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시 성동구에 위치한 포메인 왕십리점의 채용 소식입니다. 화면을 통해 살펴보시죠. 포메인에서는 주방 보조를 담당할 아르바이트 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근무요일은 토요일과 일요일, 주말 근무가 가능하셔야 하고요. 근무 시간은 협의로 나와 있으니까요. 면접 시에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집 인원은 미정입니다. 근무하실 지역은 서울시 송동구 행당동에 위치한 포메인 왕십리점에서 근무를 하시게 되고요. 지원 자격 살펴보면요. 학력은 고졸 이상 여성분만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또 나이 제한이 있는데요. 20세 이상부터 32세 이하이신 분들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급여는 시급 6,200원입니다. 접수 방법은 유선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를 알바몬 홈페이지에서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출 서류로 이력서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마감일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시 모집이기 때문에 서둘러서 지원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채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알바몬 홈페이지를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저와 함께 다양한 아르바이트 소식들 살펴봤는데요. 관심 있는 소식 있으셨다면 꼭 지원해 보시기 바라고요. 지원 마감일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르바이트 플러스 김수민이었습니다. 네, 김수민 캐스터의 아르바이트 플러스까지 보고 오셨습니다. 이제 직무를 찾아라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사실 요즘 소설가나 시인 같은 이렇게 전통 문학인을 꿈꾸는 친구는 사실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친구 적성과도 잘 맞는다 이렇게 사실 결과가 나와서 좀 좋은 결실을 앞으로 맺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최쌤 어떠셨어요? 네, 그렇죠. 저도 이렇게 자신의 꿈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친구를 참 응원한다라는 마음이 들었는데요.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제 소설가라는 직업이 아무래도 인쇄나 계약비만으로 수입이 있다 보니까 조금 불안정한 직업이기는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여러 가지 현실적인 여건들도 함께 고려하면서 취업을 준비하면서도 좀 여러 가지 눈을 돌려보는 것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꿈이 있는 거 좋지만 현실적인 부분도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점도 좀 아셔야 된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다른 직업을 하면서 또 등단하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럼요. 그럴 때 같이 하면 좀 좋은 직업 있다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아마 제가 이제 앞서 추천해드린 이 세 가지 직업이 이 친구의 흥미적성과도 잘 맞는 직무군이기 때문에 이런 분야로 좀 취업을 생각해 보셔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등단을 하시는 나이가 굉장히 연령대가 다양해요. 그렇죠. 그리고 대부분이 사실은 기본적으로 직업을 가지고 있으시면서 오랫동안 등단 준비를 해서 뭐 50대나 60대에 등단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조금 더 꾸준하게 많은 고민과 성찰을 하면서 소설가의 꿈을 키워가는 것도 정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꿈도 놓치지 않으면서 현실적인 부분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 잘 강구해 보시면 좋겠고요. 우선 꿈이 있다라는 그 점 크게 응원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좋은 상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꿈을 향한 첫걸음 직무를 찾아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